회담이 6월 12일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좀 아찔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무산 가능성을 던진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는 북한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백악관 내부 강경론자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즉, 나 북한에 대해서 주도권 가지고 갈 거다, 걱정 마라.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을 하고 싶다는 강한 트럼프의 열망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역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중재자, 제3자, 방관자, 중매자가 아닙니다. 중재자를 넘어서 또 당사자를 넘어서 길잡이가 돼야 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요 밤사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다각도의 심층 분석 담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미국부터 봐야죠.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한 겁니다. 네네. 예,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 들어가기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왔네요. 네. 예. 그 내용들도 일단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은 일단 일괄적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죠. 이곳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로 약속이 난 듯이 감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또 빨간색과 남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회견장에 나타났고요. 예, 서로 전화통화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에 이렇게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능력 있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서 행운이다, 이렇게 서로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나보다 더 높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이 태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엇갈려서요, 두 정상이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네. 온도 차이를 보였다.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거예요? 네, 먼저 오늘 한미 정상의 이 단독 회담에 앞서서 이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모두 발언은 원래 보통 한 2, 3분 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길게 했어요. 예, 각자 한 3분 정도씩 하고 기자 질문 한 몇 개 받고 끝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한 40분 정도 넘게 기자들하고 문답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문답에서 가장 온도차가 나타났던 부분은 오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냐 하는 여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거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여러 조건들을 얘기 중이라서 조건이 안 맞으면 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6월 10일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밀리에 2차 회담을 한 뒤에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좋은 일이 아니다 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많이 놀랐겠는데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직접 한 거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술렁였겠어요. 네, 특히 이제 외신들이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회담 개최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 역사가 발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방어에 나섰는데요. 예. 하지만 이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 아니라 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이 회담을 밀어붙였다가 협상이 실패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정치적 낭패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담 연기론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이런 논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회담 결과에 대한 이제 평가들을 지금 두루두루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미국의 평가, 한국의 평가 다 나오고 있는데 종합하면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에서 내놓은 공식 발언부터 일단 봐야겠는데요. 그러죠. 그 단독 회담 직전에 이 모두 발언 또 기자문답에서는 서로 온도차가 있었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또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고 그렇죠. 또 이어서 업무 오찬을 겸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회담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양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청와대의 입장은 양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고요. 네, 백악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게 앞서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한미 정상의 평가가 조금 엇갈렸지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도록 하자 하는 데는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를 이번 회담에서도 재차 확인했고요. 또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만 있다면 북한도 한국처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도 일괄 타결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핵화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조금 늦추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남북미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그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 이 남북미가 공동으로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에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미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서로 이게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현실로 나타날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짧게 장규석 기자 리포트를 들었지만 이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은요, 주목할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좀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을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요. 이게 이제 1박 4일이라고 하는 강행군이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1박 4일이라는 일정이 참 힘든 일정입니다. 그 대통령부터 수행 기자단들까지 다들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미국에 왔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귀국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공조하자 이런 차원에서 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차질 없는 추진, 더 나아가서 북한이 불안감 없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체제 보장을 해주자. 이런 부분에 한미가 서로 합의하는 게 이번 회담의 기본 목표였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 현지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의론이 얼마나 또 줄어들지 또 북한이 회담 전에 이렇게 힘겨루기 차원에서 추가로 비난 성명 등을 또 발표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봐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워싱턴의 CBS 장규석 특파원 먼저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첫 재판에 나서는 MB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출석하고요.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는 모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반드시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혐의 등인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모두 진술을 통해서 10분가량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내용에도 관심입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의 촬영을 허가할지도 결정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네. 하필 꼭 1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 때도 그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죠. 공개됐죠. 오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네.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9주기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하나만 좀 더 보고 싶어요. 드루킹 파일 논란. 네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의해서 드루킹 파일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드루킹 김 씨가 어제 검찰에 면담 조사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나랑 면담한 그 내용 녹음된 거 그거 공개해라.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서 옥중 편지를 통해서 검경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검찰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김 씨가 수사 협조를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검찰이 그러면서 조사 녹취 파일을 공개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드루킹은 그러자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실제 녹취 파일이 공개될지가 관심인데요. 예. 다만 면담 시간을 두고는 김 씨는 90분이다. 검찰은 46분이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내놓은 공식 발언부터 일단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그 단독 회담 직전에 이 모두 발언 또 기자 문답에서는 서로 온도차가 있었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또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고 그렇죠. 또 이어서 업무 오찬을 겸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회담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양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청와대의 입장은 양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고요. 네. 백악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앞서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한미 정상의 평가가 조금 엇갈렸지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도록 하자 하는 데는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를 이번 회담에서도 재차 확인했고요. 또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만 있다면 북한도 한국처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도 일괄 타결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핵화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조금 늦추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남북미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그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 이 남북미가 공동으로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에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미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서로 이렇게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현실로 나타날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짧게 장규석 기자 리포트를 들었지만 이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은요, 주목할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좀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을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요. 이게 이제 1박 4일이라고 하는 강행군이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1박 4일이라는 일정이 참 힘든 일정입니다. 그 대통령부터 수행 기자단들까지 다들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미국에 왔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귀국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공조하자 이런 차원에서 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차질 없는 추진, 더 나아가서 북한이 불안감 없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체제 보장을 해주자. 이런 부분에 한미가 서로 합의하는 게 이번 회담의 기본 목표였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 현지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의론이 얼마나 또 줄어들지 또 북한이 회담 전에 이렇게 힘겨루기 차원에서 추가로 비난 성명 등을 또 발표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봐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워싱턴의 CBS 장규석 특파원 먼저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첫 재판에 나서는 MB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있습니다. 네. 북미 회담이 6월 12일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좀 아찔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무산 가능성을 던진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는 북한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백악관 내부 강경론자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즉, 나 북한에 대해서 주도권 가지고 갈 거다. 걱정 마라.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을 하고 싶다는 강한 트럼프의 열망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역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중재자, 제3자, 방관자, 중매자가 아닙니다. 중재자를 넘어서 또 당사자를 넘어서 길잡이가 돼야 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요 밤사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다각도의 심층 분석 담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미국부터 봐야죠.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한 겁니다. 네네. 예,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답에서 가장 온도차가 나타났던 부분은 오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냐 하는 여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그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거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여러 조건들을 얘기 중이라서 조건이 안 맞으면 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6월 10일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밀리에 2차 회담을 한 뒤에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는 좋은 일이 아니다 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많이 놀랐겠는데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직접 한 거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술렁였겠어요. 네, 특히 이제 외신들이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회담 개최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 역사가 발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방어에 나섰는데요. 예. 하지만 이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 아니라 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이 회담을 밀어붙였다가 협상이 실패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정치적 낭패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담 연기론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이런 논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회담 결과에 대한 이제 평가들을 지금 두루두루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미국의 평가, 한국의 평가 다 나오고 있는데 종합하면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에서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 들어가기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왔네요. 네. 예. 그 내용들도 일단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은 일단 일괄적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죠. 이곳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로 약속이 난 듯이 감색 정장의 흰 와이셔츠 또 빨간색과 남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회견장에 나타났고요. 예, 서로 전화통화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에 이렇게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능력 있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서 행운이다. 이렇게 서로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나보다 더 높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이 태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엇갈려서요. 두 정상이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네. 온도 차이를 보였다.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거예요? 네, 먼저 오늘 한미 정상의 이 단독 회담에 앞서서 이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모두 발언은 원래 보통 한 2, 3분 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길게 했어요? 예, 각자 한 3분 정도씩 하고 기자 질문 한 몇 개 받고 끝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한 40분 정도 넘게 기자들하고 문답이 계속 이어졌고요.